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반도 땅덩어리 결국엔 암석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정규교과에서 2020년도부터는 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가 빠져 있는데 그래도 한반도의 역사시대, 지질학적인 역사시대하고 지질학적인 지리시대하고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석이라고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이야. 뭐 있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성암이 있죠. 여러 가지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졌던 퇴적암도 있겠네요. 기존 암석이 열이라든지 압력에 의해서 변성을 받았어요. 성질이 바뀌었어요. 변성.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또한 이 화성암은 여러 가지 풍화를 통해서 퇴적물이 돼서 또 퇴적물이 있고 퇴적물이 또 쌓이는 과정에서 마그마로 녹아버릴 수도 있겠고 또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이 될 수도 있겠고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화성암을 또다시 크게 두 개로 분류해 볼까 합니다. 화성암을 크게 두 개로 분류합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정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있지?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었다 하겠습니다. 산암이 있어요. 지하 기둥을 써서 천천히 식었어야 하는 신성암이 있죠. 뭐라겠습니까? 이해됐어? 결정의 크기 가지고 공부를 나눠봤다면 이 암석을 색깔, 광물의 색깔을 통해서 색을 통해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밝은 놈과 상대적으로 어두운 놈으로 말입니다. 중학교 정도에서는 어두운 산암과 밝은 신성암 이 두 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았을 것이에요. 뭐 있지? 어두운 화산암은 홍암이 있어요. 밝은 신성암은 화강암이 있어요. 그치? 그 외에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급하게 식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화산암을 이루는 그 광물 결제 크기는 굉장히 작아요. 세립지대예요. 경우에 따라서 결정이 안 만들어질 수 있는 유리질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유리질. 신성암은 지하 기둥에서 천천히 내려가다 보니까 그래서 광물 결정이 굉장히 굵직굵직해요. 이것을 우리는 조립지대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산암은 지표 근처에서 급격하게 냉각이 됐네요. 급격하게 냉각이 되다 보니까 부피 수축이 일어나서 주상절리가 만들어집니다. 기둥 주자습니다. 주상절리. 알겠습니까? 육각형 모양의 기둥절리. 반면 신성암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깊은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압력이 큰 곳에 있다가 위에 있는 암석이 걷어나가면서 풍화되면서 침식당해서 들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력 감소로 암석의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때 부피 팽창이 균질하지 못하다 보니까 약밥 껍데기처럼 판때기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판상절리란 이름을 씁니다. 우리나라 지질시대를 보면 지질시대, 지구 역사가 땅에 기록된 지질시대입니다. 성 캄브리아 때가 있겠고 고생대,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가 있겠네요. 우리나라 화산암 지역은 신생대에 몰려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화산암들은 풍화에 약해요. 금방 풍화돼서 깎여 나가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신생대 지역하면 백두산이 있거든요.
부산을 비롯한 대마도원 이런 지대가 나오죠. 그리고 철원, 한탄과 유역들 말입니다. 철원 유역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화산섬들이 있죠. 화산섬들. 독도, 울릉도, 제주도, 터질로.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신생계 화산지대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가 좀 그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백두산 있는 지역들, 제주도 터지고, 독도 터지고, 울릉도 터지고, 그 다음에 제주도 터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철원평야 이런 쪽도 역시 마찬가지 신생계 화산암지대가 나옵니다.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심성 지역은 한데요. 우리나라 심성 지역은 주로 중생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이런 쪽들, 그리고 경주 이런 쪽들도 역시 중생대 화강지대가 나와요. 북한산, 설악산, 금강산 해서 있죠. 네, 그리고 경주 인근 이런 쪽도 중생대 성암지대가 합니다. 되겠습니까? 네.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럼 조금 더 올라갈게요. 혐오함이 어둡고 화환이 밝다 했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는 놈 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SiO2, 이산화탄소 함량 때문이에요. 100% SiO2로 이루어지면 석유이라고 불러요. 그 약간의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제 장성 이런 거 들어가는 상대적으로 밝아요. 무색 투명하거나 밝아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하는 놈들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쪽은 SiO2 함량이 적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산화탄소하고 같은 게 뭐냐 하면 이게 끈적끈적해. 점성이에요. 점성. 결국엔 밝은색 광물은 SiO2 함량이 많아서 끈적끈적해 점성이 커 할 수 있겠고, 그렇다면 어두운 이쪽은 점성이 작아라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점성과 반대되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끈적끈적한 거와 반대되는 건 잘 흐르는 거겠지. 유동성이에요. 그러면 어두운 이쪽은 유동성이 커요. 이쪽은 작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하는데, 바이러스 이런 놈들은 유동성이 작다 보니까 잘 안 흘러. 화산 터진 뒤에 그냥 그대로 동그랗게 남아있어요. 종상 화산체를 만들어요. 대표적인 종상 화산체는 제주도 삼방산 등을 뜻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얘는 유동성이 커. 잘 흘러가. 옆으로 잘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용암대지, 평평한 용암대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껏해봤자 옆으로 많이 퍼져있는 순상, 순은 방패예요. 방패순, 방패 모양의 순상 화산체를 만들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다면 유동성과 같은 말이 뭘까요? 하는 거예요. 유동성. 잘 흘러가려 해요. 용암이 뜨거워야 잘 흘러갈까요? 차가워야 잘 흘러갈까요? 그치. 우리가 죽 먹는 죽 있잖아요. 죽. 차가운 죽 엎어버리면 별로 잘 안 흘러요. 근데 뜨거운 죽은 금방 터지잖아요. 유동성 같은 말은 용암의 온도예요. 결국엔 요놈은 고온의 용암이 빠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저온의 용암이 잘 안 흘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유문함질 용암과 현무암질 용암의 차이인데 유문함질 종상화살제와 현무암질 순상화살제가 나오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 적기 힘들면 사진 몇 개 찍어놔. 그래서 우리가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이 뭐 결국에는 상당수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억지로 생짜로 야 유문함질 SR 관계 많아가지고 점성이 크고 유동성은 작고 온도는 적고 이렇게 생짜로 외우는 거보다는 말을 만들어주는 걸 요구한다고요. 알겠어? 그렇다면 SR2 이상규소 얘가 밝은 놈이랬잖아. 그지? 100% SR2면 석영 또는 기억이 약간 알려져 있으면 장성 이런 밝은색 광물이에요. 그렇다면 그 반대되는 말은 결국엔 색깔이 어두운 유색 광물 함량이 되겠죠. 유색 광물 함량은 어둡다. 당연히 많죠. 이쪽은 상대적으로 적겠네요. 유색 광물 뭐 있습니까 하면 뭐 흑모라든지 또 순간도 헷갈리는데 또 이건 뭐지? 감남석 이런 것들이죠. 유색광물 하면서 감남석, 희석, 흑모 이런 것들의 합성이에요. 되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어두운 광물은 유색 광물은 왜 그렇습니까? 왜 어두울까요? 하겠습니다. 철이라든지 마그네슘과 같은 금속의 비율이 많아서 그래요. 그럼 이쪽은 금속 광물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죠. 아까 봤다시피 석영 100% SiO2 이산화탄소 함량이에요. 이렇게 되면 금속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를 볼 때 밀도 큰 금속 광물이 많다 보니까 현무암질 이쪽 밀도가 커요. 그럼 이쪽은 밀도가 작죠. 알겠어? 그래서 현무암질 지각을 따지는 해양 지각, 경우에 따라서 해양판이 화강암질 따지는 대륙 지각에 비해서 밀도가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한꺼번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정해 주십시오. 자, 다음 얘기해 봅시다.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은
여러 가지 풍화 침식을 통해서 운반되는 쇠설물들이 쌓였다 하는 쇠설성 퇴적암과 유기물질을 가진 즉 생물들이 쌓인 유기적 퇴적암 그리고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학적 퇴적암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퇴적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과거 지층, 과거 해수면과 나란하게 쌓인 층위와 그리고 화성암 및 변사암에서 볼 수 없는 화석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플러스 알파 퇴적 구조라고 불러주는 건데요. 퇴적 구조 과거 환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열이 있었다면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도 주됐겠구나. 저미층이 이건 굉장히 깊은 물이 있었구나. 연흙이라든지 사층 등은 얕은 물이었구나 하는 환경에 대한 거. 플러스 알파 지층이 순차적으로 쌓이지 않고 오버트러스트 같은 이런 크라스코를 통해서 지층이 뒤집어지는지 지층의 상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퇴적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의 대표적인 예로 자갈 베이스가 많이 쌓일 때요. 자갈을 한자로 력 씁니다. 자갈 력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갈 베이스 안에 력암 쓰고 있습니다. 모래 베이스래요. 모래 사자 쓰겠네요. 사암 쓰고 있습니다. 진흙을 한자로 니 씁니다. 니. 그래서 하수구에 오염된 흙을 더러운 흙을 오니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진흙 베이스입니다. 이 암. 더 세밀하다 하면 쉐1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화산재가 쌓였어요 합니다. 화산재가 쌓이면 재를 회자 씁니다. 재 회자. 회색하잖아. 회색. 그 회자예요. 그래서 회 암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탄산칼슘이 뭉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면 석회암. 알겠습니까? 소금 성분들이 물이 증발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암염 이런 거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CaCO3 탄산칼슘이 이거는 석회암 볼 수 있어요. 빨간색으로 썼는데 글자 잘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퇴적암들은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하네요. 고생대의 퇴적암이 있어요. 여기는 강원도의 태백과 충북, 단양 이런 쪽에 석회암을 하고 있어요. 이 석회암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 삼면충이 만들어야 됩니다. 삼면충은 물속에 살았을까요? 물 밖에 살았을까요? 삼면충은 물속에 살았죠. 삼면충은 물속에 살았습니다. 죽을 때가 되니까 태백산 올라와서 죽었다. 죽을 때가 단해까지 올라와서 죽었다. 말돼? 아니죠. 즉 강원도 태백 인근이라든지 충북 단양 쪽은 중생대까지 뭐였다고요? 고생대까지는 바다에 있어요. 이게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후에 융기되어서 만들어진 농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놈은 우리는 바로 해성층이라는 게 있어요. 해성층.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중생대 퇴적암들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데 중생대 퇴적암들은 주로 남해안 지방에 가요. 대표적으로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박물관 있어. 혹시 가봤어요? 기억이 없어요? 어느 쪽에 데리고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경남 고성에 가면 남해안에 그 공룡 발자국인데 공룡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물속에서 찍었을까요? 물 밖에서 찍었을까요? 물 밖에서 찍었죠. 물속에 있으면 뭐 어떻게 찍었습니까? 그때는 자갈밭에 찍었을까요? 모래밭에 찍었을까요? 진흙밭에 찍었을까요? 그치, 진흙에 찍었지. 그래서 이쪽은 육성층이에요. 진흙에
발자국을 찍는데 그게 그대로 굳어진 거야. 그러면 쉐를 치는 거. 경남남에 가지고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색깔을 구분하는 이유 알겠어요? 지도하고 색깔하고 여기가 이유 얘기했겠어? 희색 선거마다 신생계의 화산한 지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란색 선거보다 중생계의 심성암 지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붉은색 선거는 이제 최저감인데 고생 중생 구분 없이 그렇게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단어를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 부모님 모셔놓고 또는 여러분들의 할아버님 할머니 모셔놓고 설명하면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요. 좀 심지어 시험 치면 부모님도 훨씬 더 점수가 높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 교실에 앉아서만 이제 수업을 들을 것이겠고 부모님들은 여기 직접 보고 듣고 경우에 따라서 1박 2일 같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보고 들은 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고 이 시험을 다 가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나도 1박 2일은 프로그램 보고 효령의 민박 이런 거 보고 뭐 또 나 혼자 산다 이런 데 보고 그래서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죠. 예능을 통해서도 공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찾아가서 직접 보면 훨씬 좋겠고요. 강원도 태백 충북 단양의 석회암 지대 얘기하잖아요. 그지?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르스트 지형. 여기는 탄산칼슘, 석회암이 풍화작용을 해서 석회동물이 생기고 석회동물이 무너져서 생긴 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있는 지역이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카르스트 지형에서 탄산칼슘이 됩니다. 참고로 이 화학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화학반이죠. 이산탄소와 물, 지하수맥이죠. 탄산칼슘이 석회암이 이산탄소 녹은 지하수에 용해가 돼요. 녹아요. 그렇게 해서 H2O3 탄산수소칼슘이 돼요. 가열이고 AQ 쓸게요. 이해됐습니까? 탄산칼슘이 녹아서 빈 동굴이 됐다는 얘기예요. 수용액으로 녹았어요. 석회암지대가 녹아서 물이 생기네요. 물이 석회암지대가 녹아서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반응의 정반응은 석회 동굴이 생겨나는 데는 반응이에요. 나중에 풍화 얘기하면 화학적 풍화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겠고 이해됐습니까? 이건 화학 반응에도 굉장히 짜증받는 반응이죠. 근데 그 반응은 정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면 아니요. 역반응도 일어나요. 역반응. 지하수에서 이산탄소 물이 증발되면서 위쪽에 고드름처럼 생긴 종유석.
밑에서 석순처럼 죽순처럼 올라오네요. 석순. 그 두 개가 서로 붙어버리면 기둥 주자 씁니다. 아까 주상점이할 때 주자예요. 기둥 주자 써서 석주. 돌기둥이 생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강원도라든지 충북 이런 데 보면 석회동굴 굉장히 많아요. 고시동굴이니만 해석하는 애들 말입니다. 백운동굴 해석도. 1박 2일인데도 굉장히 많이 소개됐어요. 알겠습니까? 참고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게 뭐 귀한 것들은 아니에요. 흔한 석회동굴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정반과 역반응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가역 반응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이름이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퇴적암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퇴적암이 있어요. 중생대 퇴적암 중에 전북에 지난해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마이산 들어봤습니까? 말귀처럼 말마자에 귀이자 말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는 거니까 중상가산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중생대 역암층이에요. 지난 분지에 역암 자갈들이 쌓여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 중생대의 표준화석에 해당할 수 있는, 즉 남의 쪽은 공룡 발전기만 치겠잖아. 그럼 공룡 뼈가 나오니까 아니요 하겠습니다. 역암층이에요. 그 다음에 역암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해가 있는 쪽, 다시 말하면 남쪽 삼면 쪽은 낮에 따뜻하고 밤에 추운 게 반복되죠. 북쪽 사면보다는 남쪽 사면의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이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틈 사이가 녹아요. 틈 사이가 깨져. 틈 사이가 깨지고 그 사이에 물이 들어와. 이 돌덩이들이 쑥 빠져나가버린대요. 돌덩이 쑥 빠져나가네요.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이 부분을 타폰이라고 불러요. 타폰이. 알겠어요? 작은 건 사람 주먹만한 데서 큰 건 자동차 하나 사이즈까지 그렇게 중간 숭숭 빠진 타폰이가 보여요. 세계적인 규모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타폰이 있는 대로 세계적인 규모로 있는 게 요 마이산의 여감에 있는 타폰이에요. 가봤을까요, 내가 여기? 글로 배웠어요. 사진을 배웠어요. 1박 2일을 통해서 배웠어요. 알겠어? 신생대 퇴적암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어요. 근데 제주도에 수월동을 보면 여기는 은회암이에요. 화산재가 쌓였어요. 효린의 민방이 나오네요. 효린의 민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 알아요? 네. 거기서 제주도 수월봉을 동영상을 쫙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규모하면서 또 지질학자가 나와서 또 얘기를 하고 있네. 알겠어요? 예능을 보면서 이런 걸 또 배우네요. 은회암이다 보니까 여기는 역시 마찬가지 뭐 그렇게 신생대의 대표적인 그런 뭐 표준화석이라 할 만한 것들은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화산재가 아주 급하게 쌓이면서요. 알겠습니까? 그 와중에 화산탄이 砰 바뀌어서 괴가 처박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화산재다 보니까 현모의 검은 그것보다는 색깔 상대적으로 밝습니다. 알겠어요? 지금까지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뭐가 많죠? 근데 그래서 단순하게 외우려고 하면 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들을 이었고 글자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한자들이 많잖아. 한자들 자체의 뜻을 연결하면은 서로 링크가 되면 이제 안 문제는 게 아니에요. 됐을까요? 자, 변성 얘기를 해봅시다. 변성함은 말 그대로 기존 함수의 성질이 바뀌었다 했잖아요. 뭐에 바뀝니까는 주로 열에 의해서 바뀌겠습니다. 뜨거운 마그마가 관입하는 과정에서 주변의 열에 의해서 접촉 변성. 그래서 접촉 변성은 상대적으로 좁은 구역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주로 열에 의해서 조직이 살짝 녹았다가 다시 굳는 과정에서 조직이 치밀해집니다. 반면 열뿐만 아니라 넓은 지역에 걸쳐서 광역 변성이라고 해요. 이건 열뿐만 아니라 모두 있다 압력도 있겠습니다. 광역 인천광역시하잖아. 저쪽 변성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지역에 걸쳐서 압력까지 동반되겠습니다. 특히 광역 변성은 압력 반응과 수직하게 연미가 나타나고요. 편만 게으르면 편미, 경우에 따라서 편만 무조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형 과거 대수명과 나란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층이 이렇게 경사져 있으면 지층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다는 거죠. 과거 해수면과 나란한 측면을 본다면 연밀은 압력 반응과 반대 반응과 우리 재결정화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성은 풍화의 강해요, 약해요? 굉장히 강하죠. 알겠습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화산암은 굉장히 풍화에 약해서 금방 풍화됐다면 변성은 굉장히 풍화에 강해서 오랫동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보면 각종 이제 돌들을 쌓아놔가지고 조경석 만든 거잖아요. 조경석 알아요? 아파트 주변에 널리고 게 조경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봐보시면 화산암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원 우두투두하잖아. 좁깃좁깃하잖아. 거기 사람들 앉겠어요? 옷 다 뜯어지게? 그렇지 않죠? 퇴적암 이거는 너무 풍화에 약해. 금방만 가로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주로 편만 같은 것들 위주로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밝고 어둡고 이런 무기들도 보이고. 그래서 사암이 접촉 변성 받겠습니다. 다시 3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 다시 3이 알죠? 3이고 쉐이 접촉 변성을 받으면 쉐이 접촉 변성은 홈패스 구조라는 게 있어요. 홈패스 구조라 해서 조직이 좀 치밀해지는 그런 구조를 보게 되겠고요. 사암 모래사자 할 때 그 사암이 접촉 변성 또는 광역 변성을 통해서는 규암이 됩니다. 이 규자가 무슨 규자일 것 같아요? 그치. 규수할 때 규자예요. 규수할 때 규자, 실리콘 규수할 때 규자예요.
영어로는 실리콘이 있었는데 한자로 옮기는 과정에서 실리콘을 대체할 만한 한자가 없어서 만든 한자예요. 돌석변에 흑토 이게 귀속일자예요. 돌에 얼마나 흙이 얼마나 많겠냐 하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암석들이 규산염이잖아요. SR 처음량이 많은 것들이잖아요. 선생님 여기 흉범주는 규산염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상대적으로 적지 이게 뭐 10%밖에 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이거 못해도 한 50% 정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규산염 광물이 아닌 것들은 이제 탄산염 광물, 석화, 탄산염 광물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대표적인 비규산염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규산염 광물이에요. 석회암 역시 마찬가지 접촉 또는 광역 변성을 받을 때 뭐 될까? 대리석이죠. 대리암이 돼요. 이해됐습니까? 반면 쉐일이 광역 변성을 받아요 하겠습니다. 쉐일이 광역 변성을 받으면 뭐 정파암을 거쳐서 편마암까지 내려갑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편마암 쪽에서 편리 구조 뭐 이런 게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편마암 구조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가장 많은 것은 대략 한 40% 정도가 성캄브리아대의 변성암이 제일 많아요. 성캄브리아대의 변성암이 제일 많아요. 대표적으로 지리산. 지리산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걸쳐 있는 게 지리산입니다. 그 외에 백령도, 인천 앞바다에 대이작도, 인천 앞바다 대이작도, 군산 앞바다에 고군산 군도 이런 데 보면 성캄브리아대의 변성암이 나는데요. 인천 앞바다의 대이작도 하면요. 여기가 한 25억 년, 24억 년 그 정도쯤 된 암석들이에요. 지식시대를 볼 때 46억 년 전에 성캄브리아대 시대를 볼 수 있겠죠. 고생대의 시작이 5억 4천만 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식시대의 한 80%, 90% 가까이가 바로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겠고요. 고생, 중생, 신생은 이제 약 2억 5천만 년 전, 6,500만 년 전 이렇게 하면서 고생, 중생, 신생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물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캐나다 쪽이라든지 또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쪽 이런 쪽에 보면 한 40억 년 또는 그 이상 된 암석들도 없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지리산, 백령도, 뭐 대이작도 이런 데서 인천 앞바다 고군산군도 뭐 이런 부산 앞바다의 고군산군도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캄브리아대의 변성이 제일 많은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암이고요. 변성 퇴적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뭐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들은 일제강점기 때 많이 이루어진 것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쪽에서 이런 조사들이 상대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또는 학자들이 없다 보니까 좀 덜 해주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에 걸쳐서 뭐 짠뜩 있었는데요, 그죠? 네, 순차적으로 공부한 거 동영상 오늘 남겨놓을 테니까 복습해 보시고 이게 교과에서 빠져서 일부 현재 나오는 시중 문제집에서 방송했던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 놓고 연구하는 문제가 좀 덜해요. 그래서 좀 공부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